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지인의 아는 분이 약 50대쯤 되셨는데, 호주에서 학생비자 신청하셨다가 이미 거절이 되어 재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재심 신청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재심 히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고, 현재 원래 하기로 했던 코스가 곧 조만간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학교 코스가 끝나면 재심이 그냥 자동으로 기각되는 거 아니냐? 질문 1번. 질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재심을 맡겨놓은 대행인을 저희 법무법인으로 옮겨왔을 때 묘수를 신기에 가까운 어떤 신기한 묘법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즉 학생 비자 다시 돌려받는 거절을 뒤집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세 번째는 이 비자 가운데서도 호주 내에서 다르게 이렇게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이니까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해서 나갔다가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꽤나 많이 있고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걸 거리낌을 느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생 비자 넣을 시점에 짧게 이어지던 디플로마 과정이라든지 서티피킷 과정 1번,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한 이런 어, 경우의 그 배경, 그리고 이미 50대라고 하는 나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고 그 코스마저도 조만간 끝난다. 그리고 다음 공부를 할 계획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들을 켜켜이 쌓아서 감안해 보자면 굳이 변호사와 의사의 어떤 이런 프랙티스를 1대1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제1기에 발견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완치나 아니면 대체 요법으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최초 시점 또는 이미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적절한 다른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되는 초기 단계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미 벌어질 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진 단계에서 암으로 치자면 3기, 4기, 말기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어떤 명의가 오더라도 이제는 연명 치료라든지 통증을 줄이는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지금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는, 학업은 곧 끝나고 나이는 되돌이킬 수 없고 그 사이에 따른 비자를 위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대안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한국에서의 경력을 써서 기술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도 이미 지나가 버렸고, 다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는 이미 고려된 바가 없고, 직종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고용주를 찾기 위한 노력이나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학업은 끝나고, 그리고 이미 학생비자 거절된 시점을 고려했을 때 히어링이 곧 잡힐지도 모르는,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가 사실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안내해 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학생 비자 거절로 인해서 재심 가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제 클라이언트만 하더라도 작년 5월 이후로 20명 넘게 이렇게 저와 재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자 사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코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고,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진짜 진실된 과정인데 왜 이민성이 인정 못 해줬느냐를 가지고 이 학생 비자를 돌려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심이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경력 쌓고 고용주 만나서 오프쇼어에서든 뭐 어떤 형태로든 취업 비자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파트너와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디벨롭 시켜서 뭐 오프쇼어가 됐든 온쇼어가 됐든 파트너 비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변호사로서 그분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 가운데서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어, 제대로 조언하는 것이 제 업무이고 가이드해 드리고, 그 사이에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이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조언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이미 펼쳐진 일에서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행인을 바꾼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런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 당연히 저는 한 사코 어, 마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RT라고 하는 재심 기구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디시전이 나오게 되면 제 이름을 달고 디시전이 나오게 됩니다. 공개가 될 때 당연히 그렇게 공개가 되고, 이왕이면 이기는 사건을 하고 싶고 이기는 기록들을 성공 사례로 판례를 남기고 싶은 것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결과를 딜리버하고 싶은 것도 변호사로서의 역할 중 하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한 푼 두 푼을 위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든지 아니면 다르게 어떤 패스웨이를 뽑아내서 어 보다 현명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편 삼을 수 있는 플랜을 세울 수 없는 사건은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비자가 거절되는 일,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남들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 클라이언트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는 여러분의 사건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 대리인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디시전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과연 진행할 것인지 말 건지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비자, 작년 5월부터 굉장히 급격히 많은 거절 사례가 있었지만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올해 5월부터 뭐 일주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또 거절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파악된 사례로는 올해 4월, 5월부터 SID 비자, 그리고 작년에 느지막하게 말미에 들어간 TSS 비자 중 심사가 덜 끝난 노미네이션이라든지 비자 관련돼서 현재 굉장히 많은 노미네이션 거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서 재심이라면 그 재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SID 노미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시도하시려고 한다면 거절의 사유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번에 맹점을 파고들고 이민성의 오류를 제대로 어드레스하고 새로운 증거들로 똑같은 사유로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비자 거절 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지인을 만나서 학생 비자 관련된 내용들을 점심시간에 느닷없이 듣고 답변 드렸던 내용들이 떠올라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들어가십시오.